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가장 깊은 나락.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가진 것이라고는 숨쉬는 것뿐인 그곳.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시험대. 그곳에서 한 남자는 인간 존재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발견한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모든 존재에 의미가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부 빅터 프랭클은 누구인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빅터 프랭클. 그는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시대에 자신만의 독특한 정신의학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1942년 잘나가던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이었던 프랭클은 그의 아내, 부모님, 그리고 그의 채권고와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곧 의사가 아닌 수감자 번호가 되었고 생존은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 프랭클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닌 가장 혹독한 임상실험의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왜 나는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였습니다. 2부 죽음의 수용소. 수용소 생활은 3단계의 심리적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의 단계입니다. 가스실을 피했다는 안도감은 곧 사라지고 비인간적인 환경과 폭력이 일상화됩니다. 매일매일 극심한 배고픔과 추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두 번째는 무감각의 단계입니다. 매일 죽음과 폭력을 목격하는 수감자들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지옥 속에서도 기적이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일부 수감자들이 끝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누고 죽어가는 동료를 위로하며 비록 순간일지라도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절망의 순간마다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아름다움, 유머,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무엇이 남는가? 옷, 돈, 건강, 가족.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선택의 자유만 남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3부 로고테라피의 탄생.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자신이 발견한 핵심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를 발전시켰습니다. 로고스는 의미를 뜻합니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의 주된 동력이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즉 의미를 향한 의지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프랭클은 니체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 수용소에서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왜 자신이 생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프랭클 자신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아내와의 재회에 대한 희망. 둘째, 미완성된 책 원고를 완성해야 한다는 소명. 그는 자유의 마지막 보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외부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내면적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도 자신을 관찰자이자 연구자로 인식하며 자신의 고통마저도 인류를 위한 지식으로 승화시키려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존재 방식과 태도로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4부 세 가지 의미의 길.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랭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적 가치입니다. 이는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창조하는 행위를 통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일을 하거나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경험적 가치입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 세계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거나 훌륭한 예술 작품에 감동하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타인을 깊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세 번째, 태도적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랭클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이나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통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그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용기 있는 태도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는 우리 삶의 다양한 순간에 걸쳐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 프랭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오부, 고통, 죄책감, 죽음. 인간은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측면과 마주합니다. 고통, 죄책감, 그리고 죽음입니다. 첫째, 고통입니다. 프랭클은 고통이 무의미할 때만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 누군가를 돕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고통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닙니다. 둘째, 죄책감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후회는 우리를 얽매지만 프랭클은 죄책감 또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성찰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 오늘 더 나은 행동을 하고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죽음입니다. 삶이 영원하다면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삶을 유한하게 만듭니다. 유한성이야말로 우리가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 책임감 있게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영원히 보존되는 존재의 기록이 된다고. 고통, 죄책감, 죽음마저도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의미의 조각들입니다. 엔딩. 이제 프랭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의미를 찾고 있는가? 삶의 의미는 거대한 우주의 법칙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작은 행동, 작은 관계, 작은 감사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고통 속에 있더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나누고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온 편지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희망의 비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의 메시지처럼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의미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